반갑습니다. 투자학개론 멘토 네버로스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래할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시장의 테마가 상당히 좀 국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주들, 대장주들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달 동안에 단기 리딩으로 해가지고 24종목 정도를 수익을 냈거든요. 지금이 15일이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이죠. 아직까지는 손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과 원칙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냐 못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또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꾸준하게 본인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자기 욕심 그리고 절제가 안 되고 소위 말하는 뇌동매매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무너지다 보니까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심플하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뇌동매매 그리고 본인이 비중 안 지키는 것 또는 불타기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머릿속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 손가락이나 또는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자꾸 주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이 비중을 안 지켰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냐면 오래 매매를 한 사람일수록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해보고 리딩을 해보면 대부분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더 못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통해서 주식에 입문을 하시거나 또는 주식의 초보자라고 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단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수익 매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사람은 이거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데 테마의 대장주를 거래해라.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주식을 거래해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거래해라. 이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지 못하신다면 일단은 구분하는 방법부터를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매 원칙들을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기법, 뭐 피보나치도 좋아요, 볼린저 밴드도 좋아요, 엔벨로프도 좋아요. 시중에 널려 있는 그 모든 기법과 원칙들을 지키기만 한다면 대장주나 주도주들을 거래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확률이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종목 선정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계속 기술적인 거, 테크닉적인 거, 나만 아는 비밀들에 집착을 할수록 계속 승률이 떨어지거나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제가 오늘 고른 주도주와 그리고 테마의 대장주들을 가지고 내일에 한번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주식은 사실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호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거래는 하는데 저는 매각 테마나 M&A 테마 같은 것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고점들을 강하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상당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수급이 들어왔다는 전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이런 주식은 5일선 아래에서 거래를 하는 게 맞고 5일선 아래를 거래하지 않고 좀 위에를 거래를 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한가가 올라간 주식들은 상한가의 머리를 깰 때쯤부터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타점들을 설명드리는 것들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전의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제가 어떤 매매 패턴을 쓰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종목 선정이 끝나고 나면 분봉으로 타점들을 설정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종가 베팅의 개념으로 인터파크를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매수하기 상당히 좀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7% 정도 떨어진 구간대에서 또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을 찾아서 이렇게 매수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지지와 저항을 잘 찾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인 지지와 저항을 찾더라도 결국에는 주도주와 시장의 테마주, 대장주들을 거래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이 지지와 저항을 얼마나 잘 잡을 것이냐가 아니고 종목 선정을 잘하고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테마를 분석하고 거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터파크 상당히 내일 괜찮으니까요.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는 종목은 딜리입니다. 딜리. 이 딜리라는 종목을 이제 왜 보고 있냐면 감사원장 테마 중에서 과거에는 또 다른 종목들이 감사원장 테마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약간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윤석열 주에서는 좀 손을 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거는 윤석열 주가 반등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당 선언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당의 그 어떤 이슈, 그리고 지금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부인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커질 때마다 테마가 점점 감소하는 효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주를 거래하거나 저희처럼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잘 치고 빠지고가 되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초보자를 기준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면서도 단기 매매를 할 수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테마주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타이밍을 놓쳤을 때 정말로 안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아니면 또는 악재가 생겼을 때 크게 손해볼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딜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입당을 했어요. 그죠? 입당을 함으로써 약간은 윤석열의 대체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과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최재형의 지지율을 띄어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 컨벤션 효과, 입당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시장의 초입기이기 때문에 거래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매수를 하는 것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1차 매수 구간으로 한 이 정도 구간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 매수 구간은 한 이 정도?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서 또 한 7%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할 때 1차 구간에다가 몰빵을 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의 매수 존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한호가로 매수하지 말고 좀 존을 형성해서 매수하라는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기 때문에 한호가로 찍어서 매수할 때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수 존을 형성해서 매수하는 습관들을 들여주시면 종목이 조금 밀렸다 올라가더라도 평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시고 좀 몸에 익히신다면 상당히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딜리 같은 경우에 좀 시간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시간의 하락이 좀 더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수존을 좀 더 낮춰서 처음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침에 시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공격적인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수비적인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타점은 그냥 정해서 하는 거지 주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수와 종목의 위치, 테마의 크기 그리고 미국 상황에 따라서 항상 유동적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종목 추천하고 저 수익 났죠, 잘했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나리오를 다 오픈해서 짜는 방법 자체를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하는 학습과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영상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들을 꾸준하게 되짚어 보시면 하나의 원리로 강한 종목들을 계속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성장이 더딘 것 같지만 두 달 후, 세 달 후, 네 달 후에는 정말로 옛날과 다른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버러스였습니다.